그렇다면 이 UAM 서비스가 기존의 어떤 그 에어라인 서비스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비행 거리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. 보통 우리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타고 다니는 대형 항공기들, 보통 트랜스포트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비행기도 수백여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UA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 100km, 보통 한 30에서 50km 정도를 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비행 고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. 보통 대형 상업 항공기들은 보통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km에서 11km 정도까지 고도를 유지를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UA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한 1000m 미만, 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KUAM 로드맵은 300에서 600m 정도 고도에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고도에서는 기상 현상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초기에는 지금 항공기처럼 중앙에서 뭔가 그 컨트롤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겠지만 수백 대 수천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완전 자율비행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에미션, 즉 CO2 배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도심 내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는 전기 추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지금까지 UAM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배터리 문제 때문인데요. 어쨌거나 UAM 서비스에서는 전기 추진이 사실상 거의 강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보통 이제 UAM을 예전에는 뭐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그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UAM은 이제 미리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택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 싶은 곳에서 타고 내리고 싶은 곳 내리는 거 아닙니까? 근데 UAM 버티포트라고 하는 지정된 곳에 지정된 곳으로 이미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택시라기보다는 버스에 가까운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운임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도 상당히 초기에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KUAM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초기에는 아마 킬로미터당 3,000원, 4,000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서비스가 이제 안정화되면 뭐 많이 싸지겠지만 이 정도면 지금 모험 택시보다 더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고급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온라인 부킹을 통해서 아마 예약을 하게 될 것이다. 서울 시내에서 시내 특정 지점까지 내가 이동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아마도 UAM이 포함된 경로와 그냥 기존의 승용차를 이용한 경로가 아마 같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.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UAM이 들어간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